릴레이션 R에서 이 릴레이션 R의 속성 액티비티 중에 F라는 게 있어요. F의 값으로 다른 릴레이션 S의 기본키 P 값을 참조해요. 즉 R에서 S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S의 기본키인 P 값으로 무언가 있는데 그것을 R의 F 속성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에 R과 S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가진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한 예제예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기 employee, department, project, dependent, 이건 어떤 회사의 사원과 소속 부서와 그 사람이 일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어떤 직원의 피부양자, 그리고 그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는지, 이런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충 어떻게든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계속해서 다룰 텐데, 이걸 딱 보니까 내가 보고 때 앞에 두리뭉실 넘어갔지만 참조 무결성, 서로 참조하는 관계에 해당되는 속성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나요? 저 릴레이션의 어떤 속성이 또 다른 릴레이션의 어떤 속성을 참조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네? 디넘? 어떤 릴레이션의 디넘? 디파트먼트의 디넘버가 프로젝트의 디넘. 네. 이거는 디파트먼트의 디넘버가 아마도 기본키일 겁니다. 부서 번호일 테니까. 이 기본키를 프로젝트의 디넘이 참조하는 거죠. 그죠? 이 프로젝트의 디넘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관리 부서의 의미예요. 디넘이. 특정 프로젝트면 그걸 주도하는 관리 부서가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관리 부서가 5번이다 하면 여기에 5번이 리서치라는 부서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프로덕트 X라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참조하는 거죠. 5번 요금을 참조하는 거죠. 참조하는 관계인데 이렇게 참조하는 관계가 있으면 앞에 참조 무결성의 정의를 보면 참조하는 테이블의 D넘 5, 요놈이죠. 속성 F죠. R의 F가 바로 D넘이에요. 프로젝트의 D넘 5번. 이 속성 값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지키려면 이 5라는 값이 반드시 참조되는 릴레이션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5가 여기 존재하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가 어떤 부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부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참조한다고 했으면 참조되는 쪽에 반드시 있는 객체여야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젝트가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참조했을 때. 똑같은 사례가 여기 엠플로이에도 보면 D넘버가 있어요. 이 사원의 소속 부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서 145가 있을 거고 여기는 반드시 사원의 부서 값으로 있는 이 값은 145 중에 하나여야 돼요. 145가 아닌 무언가 값이 있다는 얘기면 참조 무결성이 깨진 거예요. 즉 존재하지 않는 부서의 소속 직원이라고 돼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조했다면 여기에 나온 값은 반드시 참조되는 쪽에 존재하는 거여야 돼요. 존재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이어야 돼요. 존재하는 부서에 관리되는 프로젝트여야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프라이머리 키. 좀 아까 찾았던 게 요거예요. 정확하게 그림이 됐다고 찾은 거예요. 좀 아까 여러분이. 이것들이 다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존재하는 값으로. 이게 참조 무결성이고 참조 무결성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앞에 자료를 보시면 가로가 붙어 있네요. F는 즉 참조하는 애 쪽이죠. F는 너를 가질 수 있다. 반드시 존재하는 값이어야 된다는데 F는 너를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참조하는 쪽에 뭐냐면 이 그림에서 F가 이쪽이죠. 참조하는 애고 참조되는 애죠. 여기 F의 D넘버가 가지는 이놈이 여기의 값이 5고 존재하는 부서 번호여야 되는데 여기가 프로덕트 X 프로젝트의 관리 부서가 널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 만약에 널이 된다면 현실 세계로 보면 말이 기술을 되나? 안 하는 상태. 네? 그러니까 어떤 키들은 매력 키가 없는 아직 지정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 현실에다 적용하면 특정 회사의 부서와 프로젝트로 적용하면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 어떤 부서가 하는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신입사원이 신입 교육을 받고 있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이 케이스, 이 둘 간의 케이스고, 이 케이스는 프로젝트와 부서로 보면,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됐는데 어떤 부서가 관리할지 결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사원과 부서로 보면 신규 사원, 신입사원 뽑았는데 아직 어떤 부서 배치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이면 여기에 소속 부서가 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조 무결성에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하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가끔은 널일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값이 널이 안 되고 무조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참조 무결성 파악이 끝났고 제약 조건이 끝났어요. 다음 예습은 딜리터 업데이트를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습 질문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네. 질문 있는데요. 네. 앞에서 기본 키 있잖아요. 네. 기본 키가 약간 대표성을 띠는 키인 것 같은데 네. 저때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프라이머리 키를 여러 개 못 만들어요. 네, 그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걸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 때 네. 2개 이상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프라이머리 키가 두 개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키에 속하는 속성이 두 개가 묶여서 한 개의 프라이머리 키가 그게 되죠. 한 개의 프라이머리 키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라는 후보키 개념도 한 속성이 아니라 두 개나 세 개가 묶여서 후보키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한 개의 후보키인 거예요. 속성이 여러 개 있지만 그걸 복합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컬럼 두 개를 둘 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거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지정하면은 프라이머리 키는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나를 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두 개 속성이 조합이 돼야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는 소리예요. 각각이 그거 두 개 묶어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 선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언해? 프라이머리 키 가로 열고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 하나 선언하고 또 프라이머리 선언하면 에러 나요. 안 돼요. 그래서 질문 하나는 그거였는데 네. 제가 프라이머리 키를 두 개를 만들고 하나는 그 유니크를 깼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 값을 넣었는데 된 이유가 그러면은 두 개 합해서 보유하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하나만 봤을 때 보유하지 않고 두 개를 다 봤을 때 보유한 거죠. 프라이머리 키의 두 개 속성이 조합되면. 그럼 하나일 때는 그 중복되는 값 넣으려고 그러면 에러 나고. 프라이머리 키 속성이 한 개의 속성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으면 중복되기 절대 안 들어가죠. 에러를 바로 뱉어요. 에러 메시지가 무엇을 내는지 잘 보세요. 나중에 에러 프로그램 할 때 계속 보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했던 이 무결성 조건을 위배되면 지금 얘기한 것에 해당하는 영어 문구가 나와야 되나? value duplicate 어쩌고 이런 거죠. 값이 중복되면 안 된다. 존재하는 값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죠. 그거 해당되는 영어 문구가 나옵니다. 조금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이게 왜 이런 에러인지 이제 나중에 어떤 무결성이 위배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벌써 이게 무슨 에러인지 모르겠어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분명히 배웠던 거에 나오는 게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실습할 때. 자, 이거 예습하시고 그 셀렉트 실습은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다음 주에 그 셀렉트 실습을 하고 이 예습 퀴즈 보고 실습하는 식으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네,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